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벨리입니다. 8월 11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미국 CPI 발표하고 나서 미국 증시 잘 올랐었습니다. 자, 그러나 점수는 저는 별로 안 좋게 주고 싶습니다. 자, 남은 8월 증시 조심하세요. 준비 안 하시면 후회하십니다. 전략적으로 갔더니 운도 따라준다. 제가 분명히 농사를 비유하면서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했더니 운도 따라줘요. 저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전략적으로 앞으로 최근에 오른 종목보다 소외받았던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겠다. 그러면은 9월 달에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을 해드렸었죠. 그런데 운도 따라줬어요. 중국에서 야 여행객들을 단체 여행객들을 풀어주겠다 보내겠다 뭐 대한민국만 가라고 풀어준 게 아니에요. 영국 뭐 유럽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유럽 증시도 그래서 그런 관련주도 여행 관련주들이 올랐더라고요. 자, 그래도 운도 따라준 거예요. 어제도 마감가를 알려드렸지만 저희 파라다이스 뭐 호텔신라 GKL 등등 우리 회원님들 매수한 종목들이 쭉 하고 급등이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략적으로 갔더니 운도 따라주고 생각보다 빨리 점수를 주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한번 보고 우리 증시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뉴스 가장 잘 편히 볼 수 있는 곳이 요 인베스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뉴스 머리말만 보시면 참 좋은 것 같죠. 예상보다 낮은 CPI의 상승, 다우 0.15 상승, 야, 미국 증시 상승했네? 뭐 이런 식으로 출근길에 얼마나 바쁩니까? 이런 기사 다 볼 수 없잖아요. 제목만 딱 보면 좋아 보여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또 해드릴 게 뭡니까? 야, 그럼 전체적인 점수는 어떠냐? 분위기는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뉴스 같은 거, 앞면만 보고 이 속을 내면을 잘 훑어보지 않으면은 낭패 보는 경우도 있다. 지금이 그렇다. 8월 증시가 그렇다. 그걸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우존스 0.15, S&P 0.03, 나스닥 0.12 이렇게 올랐습니다. 다 빨간색이지만은 자, 다우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제가 어제 1시 반인가 잔 것 같아요. 1시 반인가 잤는데 1%까지 올랐었어요. 그런데 질금질금 내려오더라고. 야, 그래도 0.5%는 올라서 끝났으면 좋겠다 했더니 역시나 이렇게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어요. 자, 차트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차트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이렇게 내림세로 가고 있죠. 내림세로 가다가 전날 180도 분위기 바뀌었죠. 그러나 제가 이날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도 않고 이거는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막 엄청나게 많아서 올라갔다기보다도 당연히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으니까 올라갔죠. 그런데 매도자도 많았지만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더 많은 게 아니고 하락에 아이고 내 거 오늘 올라가지도 않네.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매도량이 그리 많지 않았단 얘기예요. 매도량이.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아랫골이 길게 남겼지만은 그 다음 날도 이거를 이어서 가야 되거든. 이어서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간밤이라도 이어서 가야 되는데 오전은 좋았으나 오후에 쫙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이러면서 살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야, 밑으로 갈 차트상으로는 밑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변곡점의 마지막 자리예요. 오늘 음봉으로 길게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도 좋을 이유는 별로 없어진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을 예측을 하고 미리 준비를 했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합니다 했더니 운도 따라줬다는 얘기죠. 중국발 호재가 나와서. 준비를 안 했으면 운도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파라다이스, GKL 이런 종목을 미리 안 사놨으면은 중국발 호재가 나왔어도 우리가 급등을 다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오늘 영상 올라간 뒤에 댓글을 한번 보세요. 댓글란에
요 실시간 시황 올려드리는 채널방이 있습니다. 거기 링크 걸어놓을 테니 거기 들어오셔서 무료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증시 흐름이 어떻고 그걸 계속 중간중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나스닥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가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그냥 뭐 미국 CPI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런 거 다 머릿속에서 지고 차트만 보세요.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자, 몇 달 동안 요거를 잘 지켜줬는데 잘 지켜진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중요한 거고. 자, 그럼 종목들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0.39. 별로 안 빠졌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중에는 이렇게 올랐었어요. 1% 이상 올랐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남았다는 거. 계속 미련을 두면 안 된다 그랬죠. 테슬라는 좀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그냥 기술적 반등 나왔다. 그러나 음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92%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거 차트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 종목 보겠습니다. 애플도 이렇게 빠졌고.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년물 채권 수익률입니다. 자, 이렇게 빠졌었죠, 장중에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CPI 발표하고 나서 증시도 올라가고, 그렇죠? 올라가고, 내려간다 했더니 쭉 올라온 거죠. 자, 이거를 분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쫙 올라간 거죠. 그렇죠?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래서 분위기 별로라는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지켜봐야 돼요. 디테일하게. 그저 점수만 보지 말고. 자, 우리 아들이, 시험 보러 갔어요.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너 60점 밑으로 내려가면 알아서 해. 그랬더니, 65점을 맞아왔어. 간신히 5점 더, 커트라인을 올라섰어.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10문제를 냈는데, 자, 10문제면 10점씩 주면 100점 만점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10문제 중에 2문제를, 30점씩 줬어. 60점. 나머지 점수는, 낮겠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운 좋게, 틀린 게 많은데, 그 30점짜리 하나를 맞았어. 그래서 점수는 액면상으로는 그래도 60점을 넘어갔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 주식 이야기만 하다 보면 이해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채권 수익률 보여주고 어쩌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이해가기 쉽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증시 이렇게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CPI 막 노래 부르고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락하지 않았나요? 자, 그럼 우리 증시 기존에 가던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더 우하고 갑니까? 어제는 화장품주들이 번쩍 카지노주들이 중국발 호재에 번쩍했는데 이것들 다시 잠잠해지고 기존에 가던 것이 갑니까?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기대감은 너무 가지시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투자자들 종목이 웬만한 분들이 거의 다 저희처럼 전문가들처럼 미리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반도체나 2차전지 쪽을 더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을까. 화장품 가지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 투자자 중에 많겠습니까? 반도체 가지고 있는 분이 많겠습니까? 후자거든요. 근데 전자인 분들이 지금 이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으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된다. 비중 조절을. 그리고 지수 하락에 배팅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담아 두어야 된다. 그 조율을 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알려드렸죠. 뭐 카지노나 뭐 면세점주나 이런 거보다는 투자자들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은 화장품 쪽에 더 관심이 갈 거예요. 왜? 화장품 종목도 많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거 아니고 화장품 나도 쓰는데 면세점 갈 일도 없고 뭐 카지노 잘 모르고 화장품 쪽으로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은 몰릴 거예요. 근데 화장품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했죠.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들 들어오면 얘네 매출이 진짜 늘어날 거야. 그런 회사를 알짜배기를 찾으셔야 돼요. 요것만 말하고 제가 줄일게요. 10분 안쪽으로 해야 되니까. 자,
자, 화장품 회사가 10개가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 10개가. 근데 화장품 회사가 10개가 있는데 이걸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 화장품 이야기를 하는데 자, 중국 사람들이 오면 대개 남대문을 갑니다. 그렇죠. 저는 남대문이 아니고 동대문에서 저는 어렸을 때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동대문에서. 자, 그러면 동대문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뭐 두산타워, 밀리오리 아시죠? 자,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장사 되는 곳만 잘 되고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자, 옷감을 판다고 칩시다. 옷감을. 자, 그런데 그 옷감을 파는 집이 10집이 있어요. 자, 그럼 그 10집이 다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집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집은 꾸준하게 매출이 올라. 그 집이 어느 집이냐? 포장지. 예를 들어서 옷을 담으려면 동대문 가면 그 고급 백화점처럼 고급 포장지는 아니에요. 비닐 봉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비닐 봉투에 뭐 밀리올에 두타 이렇게 박혀있는 인쇄되어 있는 그런 봉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옷감 파는 가게는 10개인데 그 비닐 봉투 파는 데는 딱 2군데밖에 없어. 옷감 파는 데는 10군데 중에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매출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봉투 파는 집은 둘 다 매출이 좋아. 왜? 그 10집 중에서 야 봉투 좀 줘, 봉투 좀 줘 계속 사간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화장품도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힌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밸류였습니다.